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심학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흔들렸죠. 전체 장세보다는 오늘 제목대로 셀트론 그룹이 좀 폭락하는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요. 장은 그래도 오후 들어서 조금 반등, 주요 이제 종목들이 그래도 밑꼬리 내지는 양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셀트론 그룹의 폭락으로 조금 분위기는 좀 싼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도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장 내내 좀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최근에 조정세를 좀 돌리지는 못하는, 확실하게 돌리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조정 구간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셀트론 그룹주 중심으로 한번 좀 체크해 보고요. 그래도 이제 시장의 중기 추세는 상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보합이네요. 0.03% 빠졌으니까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고, 그만큼 이제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엄청나게 하락으로 좀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8.3조, 그리고 상승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430여 종목. 코스닥이 0.6% 하락으로 시장의 약세를 최근에 좀 반영하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8.8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200여 종목 많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좀 팔았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1000억,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0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선물 쪽에서도 9,800계약이니까 거의 1조 원 가까이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예수금 50조, 신용융자 잔고는 19조 정도 변동하지 않았고요. 오늘 어제 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 1% 조정 좀 나왔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증시는 0.4% 정도 빠졌고, 홍콩이 2% 반등, 전저점 깨지 않았으니까요, 괜찮다 보고요. 상해 증시도 1% 급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대만 증시 1% 정도 빠졌고요. 대만 증시가 종가가 저가로 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권을 같이 받는 정도의 이제 아시아 장세 흐름이었는데, 한국 증시는 셀트론 그룹의 폭락이 조금 더 센티를 좀 악화시켰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수급 구도를 보더라도요,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2차전지 좀 차익 실현 나온 것들 외국인 한 590억 순매도, 의약품 쪽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이제 순매도를 각각 600억대씩 해줬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은 오늘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들. 역시나 이제 전체 장세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업종별 이제 비중 조절 내지는 이제 수급을 돌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모처럼 현대차 그룹주 비롯해서 운수장비 쪽 700억 수급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내에서도 업종별 이제 어떤 순환 매성의 흐름들이 좀 전개됐고, 코스닥은 오늘 명확하게 차익 실현의 흐름들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제 좀 뚜렷하게 전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이제 2%, 또 에코프로가 3% 하락하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으면 조금 조정 성격의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죠. 업종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구도는 외국인의 매도 수급이 자극했고, 오늘 역시나 이제 화두는 또 셀트론 8.6%. 야, 이거 진짜 무슨 폭격을 맞은, 거래량도 좀 실렸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 수급이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개인이 1,100억을 순매수했고, 양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그만큼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한 500억 정도 순매수했고, 기관이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셀트론 제약은 그 영향에서 크게 받은 건 없으니까. 오늘 이제 악재적인 부분은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쪽에 PBM 등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게 이제 어쨌든 뭐 셀트론 제약이다 보니까 덜 빠지고 거량도 실리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그냥 뭐 팔면 뭐 셀트론 그룹 주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빠지는 게 당연하고요.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이제 그들이 판 뭐 이유가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거니까 큰 물량들을 쥐고서 이제 사거나 파는 그들의 이제 생각을 우리가 뭐 이해하고 체크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 왜 팔았을까? 왜 이렇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팔았을까?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이제 7월 1일 날 이제 휴미라 시밀러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이제 3대 PBM사 중에 하나인 이제 옵텀사 뭐 점유율로는 3위 업체라 가지고 이제 그래도 1, 2 업체에 이제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PBM사는 비슷하게 또 등재하려는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게 유나이트 헬스케어 산하 이제 옵텀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 그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했던 수급들이 나갔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 좀 예상 밖으로 좀 등재된 거라 가지고요. 그만큼 당연히 그 PBM사 등재를 올 초에 이제 암젠께 받고 또 이제 나머지 두 개사는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또 이제 셀트론이 받을 걸로 시장은 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아쉽게도 이제 스위스사 이제 산도즈와 이제 독일 회사 베링거 인겔하임이 이제 받게 되면서 그런 이제 악재로 시장을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뭐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 그 반영은 언제 그들이 파느냐의 문제에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그 이슈로 이제 내다판 걸로 좀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이게 갑자기 오전부터 빠져가지고 이제 특별하게 뭘 이슈가 나온 게 없는데 빠지길래 저도 이제 이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추정한 내용인데요. 옵텀 RX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추가 등재를 결정했는데 암젠 산도즈 베링거 인겔라임의 등재가 확정이 됐다. 암젠은 이제 원래 돼 있었고 지난해 3건에 대해 보험 등재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여타 제약사들은 다른 PBM이나 공보험을 노려야 한다. CVS 이제 시그나 이 두 업체 PBM사가 있으니까요. 그걸 노려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다른 PBM사인 CVS는 당분간 휴미라 오리지널 등재만을 유지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익스프레스 스크립츠에서의 등재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 보도된 거 번역된 거 좀 체크를 해보면요. 오톰 RX는 올여름 후반에 공식 목록에 2개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더 추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올 초 이제 암제비타를 이제 추가하고 7월 1일부터 산도즈 거랑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 거 이 두 개를 이제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발표된 걸 볼 때 조금 의아스러웠던 거는요. 사실 암젠의 암제비타는 일단 뭐 올 초에 이제 출시됐죠. 1월 31일 저동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PBM사들도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요건들이 이제 우세한 것들을 하는 게 사실상 이제 등재 기준에 좀 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했는데 뭐 그들의 어떤 이제 등재 조건을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추정할 뿐이지. 근데 더 우수한 거를 빼고, 더 우수한 걸 빼고 이렇게 또 저농도의 제품들,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지 또 산도즈, 이거 다 저농도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등재한 게 조금 뭐 이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야 이건 뭐 선진국들끼리 뭐 카르텔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알버텍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고농도지만 좀
이 등재되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좀 알려져 있을 거고, 대량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농도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삼성 바이오 에피스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께 그래도 이제 고농도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셀트리온 거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께 빠진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알 수 없고 뭐 미국 그 PBM사가 결정하는 문제지 뭐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기대하고 사들였는데 이게 안 됐으면 파는 게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기관 외국인이 판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들은 무슨 이유로 샀는데 그게 달성이 안 됐으면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당연할 거고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 PBM사 등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후순위로 좀 뒤처지는 거죠.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또 삼성 에피스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게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를 지금 뭐 8%, 9% 폭락시킬 요인인가를 우리가 따지면서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보유자 입장, 또 새로 매수하려는 입장에서 이제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죠. 이걸 가지고서 뭐 그냥 불평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벌어진 일이고, 그들이 팔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휴미라 바이오실베가 작년에 28조가 팔린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미국에서만 24조가 팔린 제품이에요. 예. 결국은 이제 87%가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뭐 아무리 팔아봤자 미국에서 이제 뭐 판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아무리 뭐 1, 2등 해봤자 매출 자체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 비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28조 팔리던 게 올해부터는 계속 줄어들면서, 왜냐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되면 일단은 뭐 오리지널 사도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죠. 보통 그걸 한 30-40% 다운시킵니다. 그 30-40% 다운시킨 가격에서도 바이오시밀러들은 또 30에서 40%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서 바이오시밀러 가격으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완전히 쪼그라드는 건 당연하고, 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뭐 28조 나올 것이다,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죠. 당연히 나중에 뭐 최대 나오면 뭐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거의 장악했을 때쯤 되면 뭐 10조 수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될 거고, 다른 자가면역 질환으로 아마 이제 그 대체적인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아마 이제 그 에브비사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먹는 게임인데 대략 한 10조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매출의 맥스가. 그래서 9개 기업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출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심하지만 그래도 고농도, 그리고 시트러스 프리라든지 라텍스 프리라든지 인터체인저블 이런 어떤 조건들을 다 갖고 있는 제품인 또 셀트리온과 이제 삼성 에피스가 또 이제 앞서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생각해 보건대는 아시아는 제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은 자체 직판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이 PBM사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요. 요 이제 KB증권 리포팅인데, 일단 여기서도 이제 예상한 게 좀 벗어났죠. 요것도 이제 사보험사 등재와 선호의약품 지정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셀트리온이 고농도 제형 보유, 또 리얼 월드 데이터 안정성 입증, 충분한 캐파라든지 펜타닛 보유, 대체 처방 가능 바이오시밀러 임상,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쟁 우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해서 PBM사의 등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는데, 참 완전 어긋나 버렸죠. 어쨌든 그 PBM사는 그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사보험사 중심이죠. 그래서 이 PBM사라는 이걸 이제 표현하자면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에이전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 대신 이제 협상을 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험사 대신 의약품의 보험 적용 여부라든지 약가, 또 이제 환자의 어떤 부담 비율 이런 것들을 대신 협상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근데 에이전트인데 워낙 이제 이게 갑의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미국에 특화된 어떤 그 조직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등재된지의 여부가 일단은 그 매출 확장의 이제 처방 확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국에서 램시마죠. 램시마가 이제 고전하다가 여기 등재되고 선호의약품 되면서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 PBM사의 이제 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PBM사 같은 경우가 이제 CVS라는 회사, 또 이제 시그나라는 회사, 그리고 옵텀이라는 회사, 지금 이제 등재되지 않은 요 회사가 있는데, 요 세 개사 이제 합치면 점유율 80%니까 세 개사가 이제 거의 과점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VS사가 이제 33% 점유율이고, 시그나사가 24%,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등재가 안 된 옵텀사가 22%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된 거고, 어쨌든 이제 다른 쪽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오톰사도 나중에는 안 되겠다, 고농도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8%를 급락시킨 건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했다 보여져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기대를 크게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기대를 크게 가졌고 그것 때문에 샀는데 그게 안 됐으면 실망도 굉장히 큰 거죠. 특히나 이제 기관들은 어떤 그 이유나 조건에 의해서 자금 집행을 하는데, 거기는 뭐 개인처럼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의를 거쳐가지고 자금을 100억, 500억, 1000억씩 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샀는데 이게 안 되면 그냥 파는 거 당연한 거예요. 기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수급의 어떤 매도 수급은 기계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어떤 흐름, 구도 속에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스트롱바이 의견, 올 초부터 이제 계속 드렸었던, 작년 말부터 이제 드렸었던 스트롱바이의 의견을 그대로 고수하는 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번에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PBM사와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그 PBM사에 이제 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절망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과도했다, 오늘 주가는 과도했고, 역시나 이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변한 게 아니다. 이들이 선정 안 했을 뿐인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을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도 그렇지만 셀트리온도 갖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요걸 가지고서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진투자증권 리포팅인데 예전에 한번 짚어드렸어요. 일단 미국의 암제비타가 1월 31일 날 이제 출시가 됐는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 처방 건수가 굉장히 저조하죠. 그래서 1분기에만 5,200만 불밖에 안 되는 처방 건수의 1% 미만인 저조한 성과를 냈고, 어쨌든 휴미라 시장 85%는 고농도이기 때문에 고농도 부분이 이거 PBM사 등재 안 됐어도 이 고농도에 대한 선호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리포팅은 이제 6월달에 나온 리포팅이었는데 6월 19일이네요. 7월 이후 PBM 리스트에는 3개의 고농도 아날리무마 바이오시밀러 후보 중, 다 틀렸잖아요 지금. 무슨 저농도가 지금.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좀 시장 예상하고 좀 틀리게 됐다. 하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높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수준이 뭐 이렇게 음봉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비정상적인 어떤 음봉인데, 일단 전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는 그런 밑꼬리의 흐름이 조금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점을 깨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이번 악재 자체가 또 험난한 기를 준 주주에게는 또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어떤 시세 흐름을 좀 야기시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확고하다.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셀트론 헬스케어도 장기 평선 밑으로 좀 고꾸라지는 형태로 이렇게 121선 또 241선 정도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또 밑꼬리에 좀 구리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셀트론보단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도 거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죠. 이런 것들 본다면 훨씬 셀트론 헬스케어가 셀트론보단 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세 흐름이고, 또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더 강한 거량도 안 났어요. 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단기 충격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장중에 계속 관찰한 게 뭐냐면, 이번 셀트론 그룹주 급락이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는 건가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이제 중기적인 바닥을 찍고 이제 점차 상승의 어떤 추세로 관련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깨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오늘 충격 정도로 매듭 지어졌다, 셀트론 그룹주들은. 그래서 오늘 보로노이라든지 뭐 지아이노베이션, 에이프리바리오, 또 루닉 같은 신규 상장 4인방은 모두 올랐어요. 뭐 마크로젠 같은 기업도 8% 급등하고, 그래서 바이오 전반에 확산이 된 건 아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반도체 쪽은 오히려 좋은 종목 많았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바크 시스템즈, PSK, BCNC, TMC, 뭐 해성 DS, 대덕 전자,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또 AI 이제 가장 대표 대장주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사는 게 아니죠. 네, 지금은 사는 구간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거는 맞고요. 중기적인 추세 흐름을 깨지 않고 일시적인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으로 그냥 조정 정도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흐름을 제가 체크해냈네요. 코스피 지수는 무난한 조정 정도 거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기평 깨지 않고 무난하게 조정 거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큰 우려할 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기관 동시 순매수 쪽 넘어가죠. 오늘 뭐 셀트론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 현대차에 730억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왔네요. 오늘 운수장비 쪽에 가장 좋은 수급들이 좀 전개됐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던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440억, 그리고 기아, 현대차 3인방의 수급 순매수 상위, 그리고 LG 이노텍도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이 명확히 전개되고 있고, 비슷하게 또 삼성전기 기판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성 DS도 그런 움직임에서 최근에 시세를 밑에서 세게 올리고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네오지 같은 건 이제 게임주 내에서 가장 기대작 갖고 있죠. 피해 거짓, 그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PI 첨단 소재도 점진적으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들.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가 움직임이 오늘 6% 상승인데요. 펄어비스 최근에 이제 제가 바닥권 탈출하는 흐름들, 소니하고 사업을 제휴한다. 소니가 제휴를 한다면 사실 XR, VR 이런 방향의 콘텐츠 사업 제휴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펄어비스 지분을 일부 취득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좀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게임주들 바닥 다지는 흐름들은 이제 지금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모습들 같습니다. 그것도 잘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개별 성격의 움직임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중기 추세는 상승 추세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제 전략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셀트론 그룹 폭락 이럴 정도인가 스트롱바이라는 어떤 결론으로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고요. 참 난관입니다. 시장의 바닥권에서는요, 개인들의 투심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위태롭게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야 당연히 소수의 손으로 주식들이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집기, 바닥권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반응해서
예, 뭐랄까 손이 나가면 결국은 그들의 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구간은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는 바닥권 다지기의 구간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시점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필승의 전략 이렇게 좀 세워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날씨가 점점 좀 더워지고 장마철이죠. 다들 좀 건강 유의하시고,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라는 또 이제 독서 또 스터디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독서 클럽 1기가 이제 출범했고 아주 좋은 어떤 반응들 또 이제 뭐랄까요 방향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시적인 어떤 트렌드에 반영하면서 앞으로 이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또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보다 더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면서 또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눔 인사이트라는 저의 어떤 미션이 어떻게 실행하고자 하는지 어떤 걸 추구하고자 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을 나눠준다는 그런 공유의 시대로서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은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 준비, 노후 준비, 또 고독 준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커뮤니티 돼가지고 서로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또 새로운 어떤 메가 트렌드 시대에 대한 어떤 공부를 같이 해나가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에 만든 그 독서클럽 1기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주시는 그런 것들을 저는 기획하고 또 이제 뭐랄까요 그 바탕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밥상을 좀 차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맛있게 또 이제 좀 나열해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자 하고요. 스터디 커뮤니티 또 우리 인구의 절반은 지방에 있는데요. 지방에는 참 스터디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큽니다. 그런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스터디를 해나가면서 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또 4차 산업의 시대에서 이제 점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적응하고 그렇게 같이 들어가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 그 수능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데 저도 계속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가 아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제 소속감을 통해서 고독을 탈피할 수 있게 하도록 저희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의 일원이 되시면 여러 가지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커뮤니케이션하고 투자 스터디로 커뮤니티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고 또 4차 산업 시대에는 많은 편리함도 있지만 이렇게 고독과 양극화라는 부작용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자 합니다. 결국 본질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 인사이트를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대의 변화 흐름을 캐치하고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질적으로 견고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나눔 인사이트 분야로는 이렇게 이제 예시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의 많은 분들께서는 동행가족 분들께서는 각자의 분야 이런 분야에서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분야에 또 유능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이제 초대하고 초청하고 또 내부 일원으로 또 제가 영입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드리고 제시를 드리고 또 각자가 또 모임을 만든 걸 저희 이제 나눔 인사이트에 제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기획해 드리고 해서 같이 모여서 시대를 따라간다. 시대를 학습한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그게 이제 투자로도 연결되면서 결국은 노후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어떤 성공을 향한 그런 어떤 건설적인 모임으로 만든다. 막 모임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사실 좀 막 이렇게 좀 놀자는 식으로 아니면 술 먹자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보다 더 건설적인 방향에 중심을 두고 스터디 이제 커뮤니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분들의 일원들의 일부의 프로필들을 일부 좀 공개를 해드려서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좀 맞고 나와 부합되는 분들이 좀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나눔 인사이트의 포지셔닝은 이렇습니다. 세상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어보자. 활력 있게 살아야 된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 은퇴자들에게 제2의 삶을 꿈꾸게 하는 그런 곳을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개선하는 방법은 익숙한 나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뜯어 고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을 개선하는 방법은 익숙한 나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만큼의 우리는 또 노력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새로운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